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약간의 리뷰를 하겠습니다. 아이디얼 가스의 서머다이내믹스는 대체로 일반 물리에서도 좀 하고요. 학부 열 통계 물리에서도 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그렇지만 약간의 리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은 실험적으로 확인된 것들은 experimental observation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뭐 각각이 뭐 법칙으로 불리기도 하고 첫 번째는 압력이 어떤 가스의 압력은 다른 걸 가만히 놔두면은 부피에 반비례하고 온도를 가만히 놔두면 부피에 반비례하고 당연한 거죠. 부피를 줄이면 압력이 증가하는 거. 우리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역시 압력은 어, 부피를 일정하게 하면은 온도에 비례할 거고요. 또는 이제 온도하고 어, 템퍼러처하고 볼륨하고 반비례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를 두 개를 합하면은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한 게 템퍼러처에 비례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양은 저기 물질의 양에 비례하는데요. 머티리얼 콘텐트. 근데 이게 물질의 양인데 뭐 질량이 아니라 기체 종류에 무관하게 몰수에 비례합니다. 몰수에 비례함.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소 기체 2g과 산소 기체 32g인가요? 그게 동일한 1몰이잖아요. 그 O2하고 H2. 자, 그 몰수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체 종류 상관없이 질량이 아니라. 자, 이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이걸 다 종합을 하면 그 압력에다 부피를 곱한 게 몰수에다가 여기를 이제 몰수하고 템퍼러처를 나누면 이제 상수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실험적으로 그걸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기울기를 갖고 비례하는 값이 나와요. 자, 물론 이제 이게 온도를 당시에 처음에 그러니까 기체가 무한정 온도를 낮출 수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 그래프를 또 익스텐션을 할 수가 있겠죠. 익스텐션이 아니라 뭐죠? 엑스트라폴레이트를 할 수가 있죠. 엑스트라폴레이트를 하면은 이제 어딘가로 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그러니까 0이 죄송합니다. 여기가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한 거고 여기가 온도에다가 몰수를 곱한 값이.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정보가 있죠. 첫 번째는 여기 어떤 0이 되는 점이 나오고 엑스트라폴레이션 하면 0이 되는 점이 나오고 얘가 바로 0, 절대 영도죠. 절대 영도라고 부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있을 텐데 기울기는 이제 실험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R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기체 상수라고 부르는데 가스 컨스턴트. 이 유니버설한 값을 갖게 되죠. 기체에 무관하게. 그리고 요 R이라고 하는 값은 관측에 따르면은 8.314 단위가 압력에다 부피를 곱한 거는 에너지 단위고 그 다음에 분모에 몰이 있고 그 다음에 켈빈. 자, 이런 값, 값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쓰면 몰수는 1몰에 있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몰에 있는 그러니까 일몰은 원래 수소 원자 1g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자, 일몰에 있는 그 분자의 개수를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기체 분자 수랑 아보가드로 넘버의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넘버는 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되겠고요. 차지하는 볼륨은 그 상온에서 대략 22.4리터가 되고 그런 얘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몰수라고 하는 건 사실 특정한 그러니까 계량이 된 양이죠. 그러니까 몰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측정하기에 편리한 단위가 되겠고, 이거를 이제 기체 상태의 상태 방정식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여기에 요거 형태를 이렇게 바꿔서도 되겠죠. P, V 나누기 몰수가 아니라 large number, T는 K라고 쓰고, 여기 K가 다른 게 아니라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넘버로 나눈 값이 될 거고요. 이것은 우리의 이제 용기에 상관없는 펀더멘탈 컨스탄트죠. 줄하고 10의 마이너스 23 줄 퍼 켈빈. 그러니까 몰이 빠져버렸죠. 얘를 우리가 볼츠만 상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를 처음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입한 그런 관계죠. 볼츠만 상수라고 하고, 얘는 이제 네 번째로 주니까 펀더멘탈 컨스탄트가 되겠죠. 자, 이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걸 유도를 한번 해보겠는데, 그러니까 이 유도는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한 접근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절대 온도의 정의를 이제 키네틱 시어리에서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자, 키네틱 시어리를 생각합니다. 자, 여기 어떤 박스를 생각하고 3차원 박스를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이상기체는 그 기체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 무시를 합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작용하는 힘은 이 벽면에서 반사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도 없고 이제 그런 이상기체를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가스 파티클이 n개가 있고 라지 n개만큼 있고, 여기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A고 이런 상태를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쪽 오른쪽 벽면에 부닥치는 거를 이거를 이제 단면을 생각을 해갖고 어떤 벽면을 생각을 하고, 이 벽면에 이제 입자가 반사를 일라스틱 컬리전을 하는 거야. 그대로 반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제 이렇게 나가네.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은, 속도의 크기가 똑같고 이제 방향만 바뀌는 거죠. 이 축을 이제 우리가 X축이라고 합시다. X축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V의 X성분이 어떤 입자의 X성분이 값이 V-Vx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요. 특정한 입자가. 이때 힘이 이제 월에 작용을 할 텐데, on the wall. 얘는 힘이니까 얘가 이제 평균 얼마나 자주 부닥치느냐 하고 델타 T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질량이 m이라고 하면 모멘텀의 변환이니까 모멘텀이 m
v에서 마이너스 mv로 vx로 바뀌었으니까 크기만 생각하면 2m vx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델타 t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힘이 작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순간에 얼마나 막대한 힘이 작용을 하겠죠. 굉장히 찰나에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 평균적인 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한번 저쪽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서 이제 평균 힘의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델타 t는 여기서 L분의 V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자, 이걸 합치면은 두 개를, 이 입자 하나가 작용하는 힘은 델타 t 대신에 L분의 Vx를 쓰면 거꾸로 됐죠. L분의 Vx가 아니라 L도 아니고 2L인데 2L 나누기 Vx. 자, 얘는 분모에 2L이 있고 분자에 2mvx하고 vx가 한 번 더 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L분의 vx, m, vx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개별 입자 하나의 경우고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거 평균을 한다면은 이제 이게 평균, average. 평균에 여기 위에 bar을 붙이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L분의 m은 전부 상수니까 vx 제곱의 평균이 될 거예요. 자, 근데 평균은 이게 입자의 평균 속도 제곱은 이게 아이스트로픽하니까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vx 제곱의 평균 vy의 제곱의 평균 더하기 vg의 제곱의 평균인데 이게 아이스트로픽 하기 때문에 세 개가 다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이 전부 3분의 v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전부 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쓰면 힘은 average force는 3으로 나눠주고 m의 v 스퀘어의 평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압력은 다른 게 아니라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입자 하나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F고요. F 에버리지고 요거를 면적으로 작용하면 이게 입자 하나가 작용하는 힘이니까 여기 전체 입자에 대해서는 여기 n을 곱하면 될 거고요. 이게 바로 그 벽면의 압력이고 벽면이 느끼는 압력이고 이게 바로 기압이 되겠습니다. 기체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쓰면 F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n 그대로 a분의 n 그대로 있고 얘를 여기 넣으면은 3l이 밑에 있고 곱하기 m v 스퀘어의 평균. 자, 다시 쓰면 이걸 얘가 다른 게 아니고 요게 볼륨이죠. 요게 볼륨이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다시 P, V는 N이 나오고 곱하기 3분의 1의 M, V 스퀘어의 평균. 자, 근데 우리가 절대 온도를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관측에서 우리가 정의하기를 이게 바로 P, V가 얘가 N 이게 NKT랑 같아져야 되니까 이게 이상기체는 아이들 가스의 상태 방정식이니까 상태 방정식 equation.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KT가 돼야 되고요. 이게 일종의 절대 온도에 대한 그 키네틱 시어리의 정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절대 온도를 정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방법은 약간은 스페시픽한 거죠. 좀 구체적인 상황이 아이디얼 가스에 적용하는 그 절대 온도니까. 물론 이제 아이디얼 가스에서 적용하면은 모든 다른 시스템 적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정의가 되고 뭐 다르게 이해를 하면 그 뭐냐 이 2분의 뭐냐 이게 그 우리가 2분의 1 에너지 있죠. 에너지. 입자 하나의 평균 에너지. 에너지. 얘가 2분의 1 m 여긴 키네틱 에너지밖에 없을 테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2분의 3 KT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체 분자의 평균 에너지에 해당한다. 볼트만 상승에 비례하는. 자, 이걸 뭐 또 같은 이야기지만은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퀴파티션 시어렘에서의 정의로 이해를 하면 이퀴파티션 시어렘은 뭐냐면은 어떤 종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얘가 이제 우리는 지금 운동 에너지를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은 그 스프링의 그 뭐죠? 포텐셜 에너지도 적용이 되는데 그 어떤 종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든 프리덤 근데 이제 에너지가 이 어떤 변수가 Q라고 하면 그 변수의 이제 쿼드라틱 QSQ 자 이런 형태면은 얘가 실제로 그 평균 에너지가 모두 2분의 1 KT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퀴파티션 세어렘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여기 지금 얘기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라든가 또는 포텐셜 에너지 스프링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트랜슬레이션 모션 3개가 있어서 3이 나온 거고요. 2분의 3 KT가 나온 거고. 자, 이거는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그 인터널 에너지가 아이들 가스가 입자가 n개니까 결국에는 이게 여기에다가 이거 입자 하나의 평균 에너지에다 n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2분의 3 NKT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인터널 에너지랑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PV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두 가지는 이제 잘 앞으로 우리가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관계로부터 자, 여기 이 관계로부터 또 뭘 알 수가 있냐면 속도, 입자의 속도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에버리지 속도가 에버리지 이렇게 쓰고 자, 에버리지 속도는 우리가 v 스퀘어의 평균을 한 다음에 다시 스퀘어 루트를 한 이 크기의 평균이죠. 평균의 크기가 아니고 자, 이거를 하면 얘가 질량의 v 스퀘어가 질량의 반비례하고 여기 3kt 나누기 m 이렇게 되죠. 지금 저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잠시 비디오를 포즈를 하고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근데 계산하는 예를 들면 아니라 우리 인풋 값이 볼트먼 상수 알고 있고요.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 그 다음에 템퍼러처를 예를 들면 300 실내 온도 300K를 넣고 이 질량을 우리 대략 그 기체 우리 뭐죠? 대기의 평균 질량을 30mp 뭐 정확한 건 아닌데 MP는 프로톤 매스고요. 얘가 대략 뭐 1.6 얼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인데 이렇게 넣는 이유는 이제 O2의 질량이 O2 분자의 질량이 32고요. 그 다음에 N2가 이게 N2하고 O2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얘가 28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냥 넣은 거고요. 자, 이걸 넣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500 정도가 나옵니다. 미터 퍼 세컨드. 근데 이거를 뭐 캐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음속이랑 매우 유사해요. 음속이랑 유사한데 음속은 340 미터 퍼 세컨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이게 루트 3이 빠져서 사실 이 값과 더 가깝긴 하거든요. 이 값과 더 가까운데 똑같은 건 아니고 이거는 사실 우연이 아니고요. 그리고 음속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몰레큘의 스피드하고 대략 비슷한 값을 갖게 된다는 관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 너무 곁다리로 새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디얼 가스의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카르노 엔진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리버서블 프로세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Processes in an ideal gas. 자, 근데 그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는 리버스 트랜스폼에서 얘가 시스템이 한 일은 가스가 한 일은 DW라고 쓸까요? DW는 그 압력에다가 이제 부피의 변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얘가 어떤 뭐 팽창을 한다고 하면 가스가 팽창을 할 때 한 일은 뭐 A라는 지점에서 델타 A가 아니라 델타 W A라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퀘이션 스테이트의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A에서 B라고 하는 포인트까지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얘는 당연히 그 이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는 정의가 안 됩니다. 프로세스는 정의가 안 되는 게 이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는 그 상태 방정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압력이 정의가 안 되는 경우죠. 예를 들면 프리 익스펜전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나 사실 일을 하지 않는데 정의가 안 됩니다. 적어도 이퀘이션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고. 자, 그에 반해서 히트는 항상 쓸 수가 있죠. 얘는 우리가 트랜스퍼 얘는 이제 리버서블 상관없이 쓸 수가 있는데 델타 Q는
델타 T에 비례할 거고요. 거기에 비례 상수가 우리가 스페시픽 히트라고 정의를 했고, 이거는 물론 어떤 종류의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앞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랑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인데, 아이소서멀 프로세스. 얘는 온도가 일정한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그림이 자, 얘가 이제 어떤 팽창을 하는데 원래 있던 위치에서 이쪽으로 이제 팽창을 할 수가 있어요. 팽창을 하는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팽창을 하는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팽창을 하려면 여기 열을 가해야 돼요. 열을 가해야만 이게 팽창이 되는데 뭐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가 델타 E가 이 가한 열에다가 시스템이 한 1을 빼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인터널 에너지는 지금 2분의 3 N K T잖아요. 근데 온도가 일정하면은 얘가 일정한 거죠. 인터널 에너지가 뭐 시스템 개수도 변하지 않고요. 따라서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델타 Q가 W가 되고요. 델타 W가 되고 한 1이 되고, 이 값은 압력에다가 볼륨의 변화만 있으면 PdV니까 여기 원래 볼륨이 VA라고 하고 나중에 V1이라고 합시다. V1이라고 하고 그 다음 V2까지 증가했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이상기태 황태 방정식을 쓰면 압력을 V분의 NKT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 V1, V2, dV 이렇게 되고 NKT는 모조리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 나오고 1/, V를 적분하면 로그가 되고 로그에 결국은 V1분의 V2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좀 트리비얼한 경우인데 컨스탄트 볼륨이 일정한 경우 자 볼륨이 일정하면 일을 하지 않겠죠?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델타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른 델타 Q가 그대로 인터널 에너지만 바꾸는 게 되죠. 그래서 이게 델타 E 이렇게 되고 얘가 V가 0이니까 V가 컨스탄트니까 델타 W가 0이란 뜻이고 자 얘는 우리가 by definition 이것이 저기 뭐냐 요 스페시픽 히트에다가 델타 T 이렇게 쓰는 거죠. CV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건 이미 사실 우리가 한 건데 결국에는 이게 2분의 3 NK의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온도의 변화.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만큼 에너지가 변화하고 그래서 여기에 열량을 얼마만큼 가하면은 온도가 증가할 건데 증가하는 비율을 우리가 CV, 그러니까 스페시픽 히트라고 쓰고 우리가 바로 CV는 2분의 3 NK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기 또 한 두 가지를 더 할 건데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